안녕하십니까. 저는 광릉한샘 기숙학원에서 대학진학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고 이번에 그룹반 담임을 맡게 된 영어 강사 박일범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저희 학원을 믿어주시고 자제분을 저희 학원 명문반에 보내주신 부모님들께 저희 학원 프로그램이 앞으로 어떻게 운영될지에 관한 오리엔테이션을 좀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일이지만 학생들 학원에 보내주시면서 부모님들 표정에서 만감이 교차하는 얼굴들을 많이 보는데 과연 자제분께서 기숙학원의 어떤 기숙 시스템에 잘 적응해서 견뎌낼 수 있을지 결과치는 좀 어떻게 될지 뭐 이런 부분들 많이 궁금하고 걱정이 되실 텐데 뭐 저희 학원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저희가 앞으로 이런 식으로 운영하겠다 라고 하는 말씀을 계획을 명확히 알려드리고 그에 따라서 면밀하게 학생들 관리해서 올해 마지막에 웃을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올해 어떤 식으로 정규반이 운영될지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 학원은 이제 프로그램인데 저희 학원은 1대6 그룹 과외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저도 강사로서 대단위 강의도 해보고 소단위 강의도 해보고 다양한 강의의 여건들을 많이 겪어봤는데 실질적으로 한 반 정원이 10명, 15을 넘어가게 되면 학생 한 명 한 명의 이해도를 보거나 표정을 보면서 수업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더라고요. 저희 학원에 오는 친구들은 물론 중상위권, 상위권 친구들도 있지만 좀 중하위권 친구들도 많이 있는데 이런 친구들이 아무리 양질의 수업이라 할지라도 수업만 해주고 그냥 빠져버리는 형태가 된다면 사실 따라가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상위권 친구들도 본인들의 어떤 이해도나 아니면 그 전체 내용 중에서 학습할 부분들을 체크하는 데 있어서 소수 정예로 선생님이 직접 학생들의 이해도를 판단하면서 볼 수 있다면 훨씬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런 면에서 저희는 대단위 수업보다는 1대6, 6명, 최대 맥시멈 6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수준이 비슷한 친구들을 묶어서 수업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 한 명 한 명의 이해도를 선생님이 판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 입장에서도 국어, 영어, 수학 각각 비슷한 수준의 친구들이 묶여있기 때문에 수업 중에 피드백을 주기도 훨씬 더 편하고 원활해져요. 가령 내가 알고 있는 걸, 내가 모르고 있는 걸 옆에 친구들은 알고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 생각에 질문하기가 좀 꺼려지는 면이 있다 할지라도 1대6 과정에서는 비슷한 친구들끼리 뭉쳐있고 서로 간에 또 소통도 선생님과 학생, 혹은 학생 간의 소통도 좀 활발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에 대한 부담감이 좀 적어서 수업 중에 피드백도 굉장히 좋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입장에서도 학생 입장에서도 개인 한 명을 볼 수 있는 시스템으로 좀 만들어놨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모든 정규 수업은 1대6 그룹 과외 형태로 진행이 되지만 그 밖에 선택 과목이나 보충 특강은 1대6이 아니라 조금 더 단위가 커질 수 있긴 합니다. 국어에서 언매나 화작 혹은 수학에서 수원 수투를 제외한 미적이나 확통 등의 같은 어떤 선택 과목들은 아무래도 인원수가 좀 적게 나오다 보니까 다른 반 친구들과 좀 섞여서 단위수가 좀 커질 수 있다. 하지만 확통과 같이 선택 과목이 친구들이 많은 그런 과목들은 하나로 뭐 60명씩 대단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뭐 최소한 상하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것도 최대한 소수 정예의 틀에 맞춰서 운영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모든 수업이 1대6으로 진행된다는 게 첫 번째 강점이고요. 자, 두 번째는 저희 학원이 자랑하는 시스템 PT 시스템입니다. 퍼스널 티칭의 약자로 PT라고 칭하는데 학생들이 수업만 해놓고 빠지고 난다면 공부를 좀 하는 친구들이야 그 수업을 어떻게 운영하고 관리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지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가 있겠지만 공부를 해보지 않은 친구들, 특히나 성적대가 낮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 수업을 예습 복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부터가 도전이고 잘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런 친구들에게 자, 수업했으니까 너 알아서 복습해, 알아서 자습해 이렇게 얘기하는 건 사실상 거의 손을 놓게 되는 과정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저희는 PT라는 과정을 만들어서 주 단위로 선생님이 자기가 가르치는 학생들을 꼭 한 번 이상씩 볼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이때 주로 하는 건 숙제 내주고 학생마다 개별적인 숙제 내주고 수준에 맞는 그 숙제 검사하고 수업 중에서 좀 쌤이 판단하기에 얘가 좀 이해가 잘 안 됐다고 느껴지는 부분 혹은 학생이 판단하기에 수업 중에서 이해가 잘 안 됐던 부분 이런 것들을 다시 설명해주고 가르쳐주고 그 밖에 질문 같은 것도 간단하게 처리해주는
주 단위의 학습 점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로 저 같은 경우에도 숙제 검사하고 다음 숙제 내주고 이런 어떤 확인용으로 많이 PT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 1시간의 PT를 통해서 개개인의 성취도를 점검하고 숙제도 부여하고 계속 이어나가고 부족 부분을 1대1로 다시 설명하고 그 밖에 1대1로 요 PT 시간 정해진 거 이외에 학생이 조금 많이 부족하거나 특정 파트에 어떤 보완이 필요하다고 하면 계속 멘토링을 신청을 해서 연장해서 쭉 주중에서 이어나가는 그런 식으로 좀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 잘하는 친구들대로 자기가 뭘 해야 될지를 자기 혼자 고민하는 게 아니라 주마다 선생님이 체크해 주시는 방향성대로 좀 간결하게 스트림화해서 관리할 수 있고, 공부를 좀 못하는 친구들은 자신이 뭐 해야 될지를 선생님과 함께 정해서 그것만큼은 해오자 라고 하는 목표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그러한 시간으로 PT가 활용됩니다. 자, 매 주마다 학생들을 꼭 한 번 이상씩 보겠습니다. 이건 약속드릴 수 있고, 또한 자기주도 학습이 가장 중요한데, 수업이 중요하지만 수업을 하고 나서 자기가 스스로 시간을 어떻게 관리하는가가 결국에는 재수의 성패에 가장 큰 갈림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기주도 학습도 저희 혼자서 하기에 그냥 두지 않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담임인데 담임하고 상담을 하면 학생의 예전까지의 어떤 학습 상황이나 지금의 성적 상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국어, 영어, 수학, 탐구를 각각 어느 정도의 시간 비율로 자습하는 게 좋은지 이런 것부터, 그럼 국어 중에서 언매나 화작 혹은 독서 혹은 문학 이런 것들을 어떤 비율로 하는 게 좋을지, 수학은 수원 수투와 선택 과목을 어떤 비율로, 영어는 듣기나 혹은 그 밖에 어떤 구문 혹은 독해를 어떤 비율로, 즉 과목 세부적으로 명료한 주 단위 계획이 있다면 그에 따라서 흘러가게 되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게끔, 무조건 갈 수 있게끔 어떤 패턴을 만들 수 있는데, 그게 요 자기주도 학습, 즉 저희가 쓰게 만드는 어떤 학습 계획표, 페이스메이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처음에 작성하는 친구들은 혼자 작성하기 힘드니까 말씀드렸듯이 담임쌤이 1대1로 상담을 할 때 대강의 가이드라인을 정해줄 겁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가 하는 교재들이 생기고, 수업 교재 이외에 따르게 봐야 될 교재들이 선생님과의 멘토링을 통해서 생기고, 그 밖에 숙제의 양도 일정량이 정해지고 나면 그때는 시간이 아니라 양까지도 관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끌어 나가서 학습일기, 즉 페이스메이커를 쓱 보면 학생이 어떠한 시간 배분으로 어떤 과목들을 어떤 교재를 공부하고 있고 얼마만큼의 양을 일주일에 해내고 있는지가 일목요연하게 들어오게, 물론 선생님에게 보이기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학생 스스로가 자기의 학습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판단하고 큰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저희 학원의 페이스메이커이고, 이 페이스메이커를 담임쌤이 일주일에 최소한 2-3번 정도를 쭉 돌려보면서 학생들이 상담한 내용하고 맞게 학습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스스로 자기 학습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저희 학원의 3번째 약속입니다. 자, 전략담임이 학습 플래너 작성을 가이드해주고, 최소한 주 1회 이상 숙제 검사와 함께 페이스메이커를 좀 검사를 하고, 모의고사 이후에는 특히나 선생님과 어떤 좀 장기적인 계획, 앞으로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언제까지는 뭘 끝내야 되고, 언제까지는 점수가 어떻게 돼야 되고, 이런 것들을 또 PT로 활용을 해서 학생과 좀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저희 학원에서 쓰고 있는 자기주도학습 학습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3가지 정도가 저희가 자랑하는 특징인데, 그럼 올해 정규반은 어떠한 수업이 어떠한 양만큼 배정이 되어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거는 정규 수업이고, 주로 정규 수업은 오전 시간에 잡혀요. 이거는 무조건 다 들어야 되는 수업입니다. 그래서 국어 4T, 영어 4T, 수학 8T, 한국사 1T는 1대6 그룹과의 형태로 진행이 되고, 국어에 1분, 영어에 1분, 수학에 2분, 한국사 1분 이렇게 선생님들이 들어가실 거예요. 그래서 각 선생님마다 주 단위로 학생을 최소한 1번 이상 만날 수 있는 PT 시간이 1시간씩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수학은 2분이 들어가시니까 PT가 2시간, 수원, 수투 이렇게 나눠서 들어갈 거예요. 자, 그 밖에 선택 수업이지만 꼭 들어야 되는 수업들이 있습니다. 수학 선택 과목에 있어서 확통이나 미적, 기하 중에 하나를 선택해 들을 수 있고, 주단 4T가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원이 자랑하는 프로그램인 수학 진실의 방, 이게 토요일 오전에 4시간 정도가 오전 시간이 다 풀로 잡혀 있어요.
수학 진실의 방은 수학의 일종의 나머지 공부를 하는 방인데 그 주 단위에 했던 수업 내용에 대해서 평가고사를 보고 그 평가고사에서 일정 이하의 점수를 맞은 친구들은 진실의 방에 잔류해야 됩니다. 이 친구들을 상대로 1차적으로 다시 한번 일주일간 주요했던 내용들을 수업을 해줄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해당 자리에서 바로 두 번째 시험을 봐요. 거기서 만약에 일정 점수 이상이 됐다, 그럼 진실의 방 탈출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할 수 있고, 그렇지 못했다면 남아서 또 다시 이번에는 1대1로 케어해주면서 학생들이 틀린 문제 속에서 모르는 개념들을 1대1로 짚어줍니다. 그러고 나서 또 세 번째 시험을 보고 거기서 일정 점수 이상이면 통과, 아니면 다시 이런 식으로 해서 한 3번, 4번에 걸쳐서 같은 일주일 동안 했던 것의 주요한 것들을 다시 한번 시험 보고 설명해주고 시험 보고 설명해주고, 어쨌든 그 주에 했던 수학 내용을 그 주에 최소한 중요한 부분들은 마무리 지우고 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이 진실의 방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학생들의 호응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어쨌든 약간 뭐 잔류나 탈출이냐 이런 좀 재미적인 요소도 있고, 수학은 해당 부분이 정리되는 대로 점수가 오르는 효과도 좀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진실의 방에 좀 열심히 참여하는 것들을 좀 볼 수 있고, 그 밖에 또 무조건 들어야 되는 프로그램은 엄매나 화작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꼭 들어야 되고, 화작은 1T, 엄매는 2T, 개념반과 실전반으로 나눠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정규 수업 꼭 들어야 되는 수업들이었고요. 요것만 수업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 밖에 선택 수업들도 있어요. 선택 수업은 무조건 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멘토 선생님과 상의해서 학생의 상황에 맞게 판단하에 들어가도 좋고 안 들어가도 좋은 수업입니다. 자, 이 선택 수업은 주로 오후 시간에 깔릴 거예요. 그래서 오전 시간은 고등학교 시간표처럼 딱 정해진 시간표, 오후 시간은 대학교 시간표처럼 학생들이 필요한 것을 찾아서 수강하는 형태의 시간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수학은 진실의 방으로 약점 보강 특강을 대체하고 있으므로 4시간 동안 국어, 영어, 테마 특강이 주로 깔리는데, 독서 기초 특강 2T, 문학 기초 특강 2T, 영어 기초 특강 1T를 선택해서 들을 수 있고, 그 밖에 영어 듣기 평가 2T도 선택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 실수로 따지자면 국어 8시간, 영어 7시간, 그 밖에 수학 진실의 방까지 합산한다면 수학은 16시간을 풀로 다 수강을 한다면 수강할 수 있는 거죠. 다만 요 테마 특강은 학생의 기호가 제일 중요하지만 선생님과 상의하에 학생이 안 되겠다 그래도 너 이거 꼭 들어야 돼 라고 넣는 경우들도 있어요. 요것도 학생 혼자만 두지 않고 멘토링으로 가이드를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밖에 이렇게 약점 보강 특강이나 수학 진실의 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에 했던 것을 이해하지 못하겠다, 수업 내용이 완전히 내 것이 되지 않았다, 이런 친구들은 무제한으로 멘토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맡았던 학생 중에, 전 영어 강사니까 초반부에 구문 구조가 전혀 학습이 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굉장히 힘들어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 1대1 PT하고 나서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을 일주일에 4번, 5번씩 멘토링을 신청하기도 했어요. 그럼 저는 그 친구하고 시간 약속을 잡아서 좀 질의응답보다 좀 긴 시간, 30분이든 40분이든 잡고서 설명해줬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해서 영어 성적이 많이 올랐던 케이스가 있는데, 학생이 조금만 적극성을 발휘해준다라고 하면 거의 선생님을 마치 진짜 내 과외 선생님처럼 그렇게 쓸 수도 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도 이거를 많이 신청하라고 강조하고 있고, 멘토링을 많이 하는 친구들이 또 관리도 많이 받고 성적도 많이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자기가 필요한 만큼 무제한으로 선생님을 만날 수 있다. 이게 저희 학원이 자랑하는 멘토링 시스템입니다. 자, 수업 실수와 수업의 대역은 이렇게 배정이 될 것이고, 자, 그 밖에 대강의 좀 시간표를 알려드린다면, 자, 이 월, 화, 수, 목, 금, 주, 중은 주로 국영수 주요 과목에 대한 수업이 이루어지고, 말씀드렸듯이 오전 시간은 정규 수업으로 무조건 들어야 되는 수업들이 잡힙니다. 1대6 수업이죠. 오후 시간은 선택 과목들, 수학 선택 과목, 국어 선택 과목, 그 밖에 아까 말씀드린 기초 특강들을 본인이 선택하에 수강할 수 있습니다. 5교시 이후부터는 선생님들이 PT나 멘토링 같은 것들을 학생과 시간 맞춰서 계속 만나기도 하는 시간이고요. 저녁 먹고 나서 9에서 11교시까지 하면 11시 반이 되는데,
그때까지는 무조건 공부해야 되고 11시 반에 씻고 12시에 취침하고 다음날 다시 6시 반에 기상하고 이러한 시간표이고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연교시가 있어요. 연교시는 8시부터 20분간 주어지는데 이때 담임 선생님이 들어가셔서 학생들 학습일기 말씀드린 학습일기 검사하고 피드백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는 주로 국영수를 위주로 이루어지고 토요일, 일요일은 주간 테스트와 탐구 영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저희 학원 탐구 영역의 특징은 일반 재종반에서는 탐구 선생님들은 어느 학원에도 소속되는 선생님들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한 학원에서 뭐 시간이 나와봐야 2시간, 3시간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수업을 하시는데 그건 저희 학원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저희 학원은 이 탐구 수업을 주말에 빼므로써 주말에는 탐구 선생님들이 좀 더 시간이 되거든요. 그래서 수업 끝나고 남아서 질의응답이나 멘토링을 해줄 수 있게끔 그렇게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의 또 장점 중에 하나가 탐구도 멘토링이 가능하다. 그래서 주말은 주로 테스트와 탐구 그리고 토요일 오전에는 진실의 방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연간 커리큘럼인데 사실 1대6 반의 컨셉은 모여져 있는 친구들에게 이해할 수 있고 필요한 것을 반마다 다르게 주겠다라고 하는 게 특징이므로 상위권 친구들이 모이면 그 친구들에 맞는 수업을 할 것이고 중하위권 혹은 하위권 친구들이 모이면 그 친구들에게 맞는 수업을 할 것이고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뭐 진짜 중학 수학도 안 돼 있는 친구들이 6명 모여있다. 그럼 거기서부터라도 니들이 이해할 수 있는 걸 가르치겠다라고 하는 것이 컨셉이기 때문에 사실은 일반적으로 재수학원에서 언제까지는 뭐 해야 되고 언제까지는 뭐 해야 되고 라고 하는 대략적 흐름은 저희도 따라가긴 하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좀 더 늦는 반도 있고 좀 더 빠른 반도 있고 학생의 수준에 맞춰서 올해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대처하겠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물론 기본적으로 6월까지는 한번 끝내고 9월까지 다시 한번 보고 수능까지 모의고사를 푼다 라고 하는 큰 틀 안에서 반의 수준과 어떤 역량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밖에 1대1 케어 계획인데 말씀드렸듯이 이건 PT에 대한 내용입니다. 처음에 들어오면 입소 후 2, 3일 내에 늦어도 일주일 내에 학과 담임과 생활담임 선생님이 1대1로 학생들을 상담해요. 저는 이때 주로 학생이 지금까지 어떤 공부 해왔고 앞으로 어떤 공부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국영수 몇 대 몇 대 몇을 해야 되고 무슨 교재를 봐야 되고 이런 것들을 좀 지정을 해줄 것입니다. 그리고 영어 숙제를 좀 부여해주고 그 숙제 해오는 피드백을 봐서 수준을 판단해서 얘는 레벨이 어느 정도구나. 그럼 얘 맞춤 숙제를 뭐로 가야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시간이 초도 상담 1, 2주 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계속 주 단위로 PT가 이어지는데 그때 내줬던 숙제 확인하고 못했으면 조금 독려하기도 하고 잘해왔으면 다음 것도 연이어 주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쭉 이어나가게 됩니다. 그 밖에 학과 담임뿐만 아니라 과목 멘토 선생님도 1대1로 상담을 진행할 것이고 마찬가지로 과목별로 숙제가 나가고 그 다음에 주 단위 PT로 이어지는 이런 형태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밖에 뭐 말씀드렸듯이 멘토링은 신청에 제한이 없어요. 본인이 학업적으로 힘든 일이 있던 아니면은 뭐 생활적으로 힘든 일이 있던 언제든지 멘토링 신청할 수 있고 선생님들이 보시기에 조금 어려워하거나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학생들이 신청하기 전에 선생님이 불러다가 놓기도 해요. 학생을 선생님이 소환할 수도 있고 선생님을 학생이 소환할 수도 있고 그렇게 좀 서로 간에 발을 맞춰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강사진을 좀 소개를 드릴게요. 일단 수학은 이렇게 네 분을 위주로 들어가시는데 일단 주력으로 많이 들어가시는 건 요 수학의 홍창훈 쌤과 김동범 쌤을 주력으로 해서 홍창훈 쌤과 임상빈 쌤이 그 선택 과목과 아니면 일부 반을 맡아서 진행을 하실 겁니다. 자, 영어는 저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기초 특강의 현영 쌤, 또 다른 특강의 또 상인 쌤 해서 요 세 분이 좀 주력으로 학생들을 만나볼 선생님들이시고요. 그 밖에 국어는 뭐 언매와 화작 아니면 독서 기초 특강 이런 것 같이 좀 다 포함을 해서 일단 주력으로 요 황건 쌤, 최두현 쌤, 김영중 쌤 요 세 분이 주로 들어가시고 그 밖에 뭐 다른 특강들에서 김기환 쌤이나 신한종 쌤을 좀 만나볼 수 있는 이렇게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밖에 멘토 시스템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저는 학과 담임이고 학과 담임이 하는 일은 말씀드렸듯이 과목별 시간의 배분이나 학업 전반에 대한 관리
처음에 초도 상담부터 이끌어 갈 것이고요. 국영수 성적 추이를 관찰하면서 달마다 학생에게 어떤 식으로 공부해 나가야 될지 어떤 가이드라인을 주는 역할을 할 겁니다. 학습 플래너 작성을 유도하고 검사하면서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평가하고 감시할 것이고요. 나중에 수시와 정시를 쓸 때 배치 상담까지도 제가 맡아서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그 밖에 수업에 들어가는 저를 제외한 나머지 선생님들은 멘토 선생님이 되고, 멘토 선생님이 하는 역할은 과목별로 담임을 맡아서 내가 맡은 친구들은 딱 한 분이 들어가세요. 그분들은 나의 멘티라 생각하고 끌어가는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멘토링, 과목별 멘토링을 주도해서 과목별 학업 계획을 수립하고 점검하는 역할을 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질의응답은 사실 아무 선생님에다 해도 되긴 하는데 주로 자신이 가르치는 요 멘토 선생님과 질의응답을 좀 주도할 것이고, 좀 멘토링도 요 멘토 선생님을 위주로 좀 질의응답 10분밖에 안 되는 거, 그거는 뭐 어느 학원이나 다 하는 것이고, 그 밖에 저희는 긴 시간을 쓸 수 있는 멘토링이라는 시스템이 있으니까 그 멘토링을 할 때는 주로 과목 멘토와 함께 할 것입니다. 자, 그 밖에 생활담임 선생님이 계시는데 이분들은 부모님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에요. 학생이 있는 곳에 어디든지 따라다니시면서 학생을 관리하시는 분이고, 자습할 때는 자기주도 학습을 잘 하는지 같이 들어가서 관리감독 해주시고, 저녁에 같이 같은 층에서 주무시면서 혹시 학생이 아프진 않은지, 만약에 아픈 일이 있다면 즉각적으로 대응하시는 역할도 하고, 외부에 있는 부모님과의 창구 역할을 해서 학생이 뭐가 필요하거나 뭐 급하게 외출 나갈 일이 있다거나 이런 것들이 어떤 소통 창구 역할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주로 많이 연락을 하게 될 게 요 생활담임 선생님이실 텐데, 생활담임 선생님 통해서 만약에 학과적으로 뭔가 좀 궁금한 게 있다라고 하면 연락을 남겨주시면 제가 수업 끝나고 또 전화를 드리거나 하는 방식으로 저하고도 이제 소통을 하실 수가 있게 그렇게 시스템화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멘토 선생님은 이렇게 총 4분이 한 학생에게 붙어 있다. 자, 그 밖에 저희가 이제 3월 달부터 모의고사를 치르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는 부모님들과 어떤 파일의 형태로, 리포트 파일의 형태로 좀 그 상황을 좀 공유를 할 거예요. 성적표가 부모님께 갈 거예요. 성적표를 보시고 뭔가 성적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저한테 연락을 남겨주시면 제가 이제 수업 끝나고 연락을 드리거나 하는 방식으로 소통을 할 것이고, 그 밖에 생활담임 선생님은 뭐 사실 좀 주기적으로 소통할 일이 많이 있을 거예요. 뭐 하다못해 뭐 부모님께 뭘 달라 뭐 할 때 뭐 이렇게 중간 창구 역할도 필요하고 하니까. 그리고 부모님께서 언제든지 뭐 전화를 요청하시거나 아니면 방문하셔서 생활담임과 학과담임과 함께 좀 상담을 하실 수가 있게끔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학원으로 연락 주셔서 학생의 어떤 상황이나 상태에 대해서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하시면서 학부모님과 학생 그리고 학원 요 세 3자가 좀 균형과 축을 잘 맞춰가지고 좀 잘 운영을 해보고자 그렇게 학원 입장에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들보다 빠르고 열심히 준비하는 어떤 명문대반이 될 수 있도록, 특히나 다른 무엇보다도 전체를 다 모두를 위한 시스템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의 자제분 한 분 한 분을 보면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면서 그들을 보고 끌어갈 수 있는 그런 한 명을 위한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운영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